이게 36년 동안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관측한 건데 여기 보면 막 가운데 없어져요, 빙하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만 한 4,000몇 개 된 걸로 제가 제일 많은 빨간 점들은 이미 다 위성들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첩보. 이번 여름에는 정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폭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저도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외출을 하기 전에 이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을 했었거든요. 뭐 기상 관측뿐만 아니라 뭐 GPS나 내비게이션, 또 구글 어스 이런 데서 사용되는 정보들 다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셨죠?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을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짠! 이렇게 나타나면 되나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세트레가이에서 사업 개발하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처음 분야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공위성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인공위성 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최초의 인공위성이 우리별 위성이었습니다. 우리별 위성을 개발을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국외에 파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선발이 돼서 파견이 됐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공위성 기술을 잘 익혀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으로 뽑히셨던 거네요. 이렇게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최근에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영상이 있거든요. 박사님한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이 영상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게 36년 동안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관측한 건데 여기 보면 막 가운데 없어져요, 빙하가. 화면이 사실은 유명한 랜셋이라는 위성이 찍은 건데요. 이런 저기들로 우리가 잘 아는 핸드폰에서 쓰는 지도에 나오는 위성 사진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위성으로 찍습니다. 근데 위성이 어떻게 우주에 나가서 30년 동안 안 멈추고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위성 하나는 아니고요. 네. 위성 아까 랜셋 같은 경우는 지금 네. 7호, 8호까지 올라간 위성이니 같은 한 번 시리즈가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한 대를 올리면 보통 몇 년을 사용해요? 아까 그런 거 같은 거는 7년, 10년 이렇게 오래 쓰는 것도 있고요. 기상 관측만 하는 게 아니라 GPS에도 사용이 되고 맡고 있는 역할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사진을 찍는 지구 관측 위성인데 낮에 주로 찍는 광학 위성도 있고 밤에도 찍을 수 있고 구름을 통해서도 찍을 수 있는 레이더 위성도 있고요. 가장 많게는 통신하고 지구 관측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네. 군사적인 목적으로 쏘아 올린 위성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이런 국가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많이 했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런 위성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군사적인 목적으로 위성을 활용을 하면 위성을 통해서 무기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 이런 건가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첩보. 영화에 보시는 영화에서 적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한 게 아마 가장 클 것 같고요. 카타르 월드컵도 있고 아니면은 해외에서 하는 손흥민 선수 경기를 중계한다 이러면은 꼭 캐스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경기는 지금 위성 생중계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위성이 통신 위성이고요. 그게 정지 궤도에 쓰는 그런 통신 위성을 씁니다. 보통은 주로 지구 적도 주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 속도하고 위성이 도는 공전 속도, 지구의 공전 속도가 같은 위성이 그럼 항상 한국하고 교신을 할 수 있으니 토트넘 핫스퍼 경기장이다. 그러면 거기서 송출을 한 그 나라 위에 있는 위성에서 다시 한국 위에 있는 위성까지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죠.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럼 골 넣은 걸로부터 제가 한국에서 이제 위성 중계를 보고 있으면 보통 얼마나 있다가 보게 되는 건가요? 세레머니 할 때쯤 제가 보는 건가요? 골 넣은 거를?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고요. 아마 길어야 짧은 몇 초일 것 같은데 이게 통신에 딜레이가 생긴 거예요.
그 레이턴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극복하고자 요즘 나오는 통신위성들이 저궤도 통신위성들입니다. 고도가 한 500km에서 한 800km, 1000km 이 정도가 저궤도인데 대신에 단점은 위성의 개수가 훨씬 많아야 그 내 지역을 커버를 항상 교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은 소형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잖아요. 네. 그 뉴스페이스 시대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막 작아지고 비용을 줄이고 효율화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뉴스페이스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은 아마 두 가지 정도일 텐데 하나는 발사비가 싸졌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스페이스X 같은 회사입니다. 발사하고 다시 받잖아요. 또 하나는 티켓 값이 싸니 한 대만 올리지 말고 여러 개를 올리자. 여러 개 올려서 10대 올려서 한 두 대 망가지더라도 2대 그럼 또 쏘면 되지. 20개, 10개 또 쏘면 되지. 싸고 작고 빠르고 이렇게 우주에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지구 주변에 위성이 한 몇 개 정도 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만 한 4,000몇 개 된 걸로 제가 봤었는데 파란색 점들이 아까 지구에서 좀 멀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지궤도 위성들이고요. 잘 보시면 이게 한 적도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요. 그러니까 저 제일 많은 빨간 점들은 이미 네. 다 그 수명이 다해서 지금 죽은 위성들이고 파란색 지구에 가까이 붙어 있는 점들이 이제 살아있는 저궤도 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럼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위성도 알 수 있나요? 한국 위성들만 필터링을 하시면 이거 노란 점들이 다 우리나라 위성인 거예요? 엄청 가까운 거부터 되게 먼 것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발사한 위성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볼 수 있나요? 데이모스2라고 스페인에 그 공급을 했던 위성인데요. 그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올해 있을 그 카타르에서 도하에서 있을 월드컵 주 경기장입니다. 사진을 1m의 해상도를 가지고 찍을 수 있는 위성입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위성은 0.3m급 해상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그 사진을 찍고 싶은데 뭐 빌딩이다, 자동차다 거기에 한 픽셀이 30cm 단위로 끊어서 찍을 수 있는 거죠. 실제보다 얼마나 작은 모형인 건가요? 실제보다는 한 20분의 1 사이즈고요. 이 위성의 크기가 그냥 세워놓으면 3m가 넘어요. 그게. 키가 키가 3m가 이 길이가 3m. 이 길이가 3m가 넘는 위성이고 소형이 아니라 좀 중형 위성이라고 불리는 예, 저희는 뭐 건가요? 중형 위성이라고 그러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은 사실은 이 위성의 카메라의 눈에 해당하는 이 카메라. 사실은 이게 망원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체 망원경 같은. 안에 거울이 있어요. 예. 접히는 부분은 그럼 올라갈 땐 이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에 펼치는 건가요? 그렇죠. 로켓에 실려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그 부피를 작게 만들어서 올라가고요. 이 접힌 부분이 지금 태양전지판인데요. 궤도에 딱 올라가서는 이렇게 태양전지판을 다 펼칩니다. 선명한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활용이 되나요? 그런 사진은? 그 적국에 비행기나 탱크나 뭐 배나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같은 것들을 그 모니터를 할 수 있을 거고 네. 상업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큰 쇼핑몰에 밖에 주차장이 큰 게 있다. 거기에 차가 몇 대가 주차가 돼 있는지 이번 시즌에 쇼핑객들이 많이 몰렸는지 인간이 수동으로 세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사이트를 예. 뽑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사님께서는 미래의 위성을 또 개발하신다면은 어떤 위성을 만들고 싶으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위성은 네. 광학 위성이고요. 낮에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또 구름이 없을 때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위성이고 저희가 또 관심이 있는 위성은 레이더 위성. 구름을 뚫고도 찍을 수 있고 밤에도 찍을 수 있는 이런 위성. 그 위성 만드는데도 저희는 꼭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공위성 기술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SF 영화에서 보던 그 미래로만 느껴졌던 장면들이 곧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주덕후 여러분들은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범우주적이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짠!
이렇게 나타나면 되나요?